여기 환자분은 잇몸이 아프셔서 2달 전에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2달 만에 빠졌어요. 뼈를 분석해 보니까 뼈가 다 녹아 있죠. 분명히 필요한 뼈 이식도 했을 것이고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심어 주셨을 텐데도 녹아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때로는 녹지 않는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뼈죠.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임플란트와 연관된 잇몸뼈 이식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촬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전달을 충분히 못 해드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 임플란트 뼈 이식과 관련돼서 2차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통합치의학 전문의 구자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 임플란트 뼈 이식 관련돼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다 못하셔서 좀 아쉬웠죠. 그때 뼈 이식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풀어낼 이야기가 많아서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원장님, 먼저 뼈 이식을 하면 임플란트 성공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게 되나요? 벌써 질문의 주제와 정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뼈 이식 더하기 임플란트는 성공적, 이런 공식의 해법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과학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또 의미 있는 교훈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다가 잇몸뼈 이식을 더하면 임플란트 성공이라는 공식이 있다는 게 되게 수학적으로 느껴져서 신기하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수학적인 측면이 맞고요. 상당히 고차방 정식입니다. 뼈 이식 변수가 많고요. 또 임플란트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환자 변수는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누적되면 최종 성공률에도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요. 간략하게 우리 오 원장님께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의 뼈 이식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뼈 이식은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의 잇몸뼈가 골 질이라든가 높이, 두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인공적으로 그 부분의 잇몸뼈를 보강해주는 시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뼈 이식을 했을 때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거의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뼈 이식이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충분 조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뼈 이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목적에 맞게 하는 것,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굵고 긴 임플란트를 얕게 심었다면 요즘에는 술식이 발전돼서 적절한 사이즈의 짧은 임플란트를 깊게 심기 때문에 뼈 이식의 어려움도 많이 보강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 얕게 심는다는 의미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뼈의 높이보다 조금 위쪽에 심는다는 의미인가요? 절대 위쪽은 아닌데요. 거의 잇몸뼈의 동일한 레벨이나 그보다 살짝 얕게 심었는데 여러 가지 결과는 좀 깊게 심는 게 장기적인 안정성이 좋다.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뼈 이식 더하기 임플란트 이거는 성공이다 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학적 기술의 발전도 있고요. 또 환자, 사람의 변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공식에서 우리가 뼈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뼈 이식을 하는 이식체, 인공뼈가 되겠죠?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잇몸뼈를 받는 환자 쪽 혹은 잇몸뼈가 이식될 그 부위가 더 중요할까요? 원래 임플란트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심다, 이식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 아시죠? 결국에는 임플란트도 이식체고 뼈 이식도 이식체입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숙주,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자에 대한 분석들은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식되어지는 환자분의 요소가 굉장히 더 고려해 볼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 임플란트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정의가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임플란트 성공의 정의는 어떤 걸까요? 저는 성공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싶은데, 성공은 높은 확률로 이루어낼 수 있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습니다. 임플란트의 성공은 사실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의 할아버지, 대가이신 칼 미시 선생님께서 다음에 5가지 사항을 정의해 놨어요. 사실 이 5가지 팩터도 중요한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계적인 안정성,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성공,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플란트 뼈 이식이 좋다, 그게 성공에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 자체도 비용인데 거기다가 뼈 이식을 추가하게 되면 뼈 이식에 관련된 비용이 또 추가되니까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료값이 비싸서라기보다도 출식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책정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원장님, 뼈 이식 재료로 어떤 재료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 자기 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때로는 녹지 않는 이종골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성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종골, 합성골을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자기 뼈는 자가골이고요. 네. 동종골은 다른 사람들의 사체에서 얻어낸 안전한 뼈가 동종골이 되겠고요. 이종골은 소, 말 같은 뼈를 처리해서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성골은 어떤 게 될까요? 합성골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뼈죠. 그럼 원장님 주로 자기 뼈가 제일 좋겠지만 자기 뼈가 아니더라도 동종골이나 이종골도 안정적으로 잇몸뼈 이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뼈 이식까지 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때는 뼈 이식도 해야 되고 또 임플란트 시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2배로 들 수도 있고 비용도 많이 추가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실패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성공은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좀 더 확률이 높은 게임으로 가는 게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이요? 네, 네. 피부 미인과 골격 미인이 있어요.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피부 미인입니다. 아, 네, 저는 골격 미인에 가깝습니다만 사실 성공적인 임플란트에선 두 개 다 놓칠 수 없습니다. 뼈를 봐야 되고요, 살을 봐야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해 볼게요. 여기 임플란트 모형이 있는데요. 잇몸뼈에 박혀 있는 픽스처가 있고요. 그것을 연결하는 지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뼈에 관련된 구조인데 사실은 여기에 잇몸 살이 있어요. 외부 균으로부터 저항해 줄 수 있는 실링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의 잇몸, 그것이 부족할 땐 더 깊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계적인 안정성과 생물학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서 심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환자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환자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환자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잇몸이 아프셔서 2달 전에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여기에 오래된 브릿지가 있죠. 이게 흔들려서 아파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발치를 하고 통상적으로 발치된 자리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2달 만에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오셨습니다. 임플란트가 탈락이 됐네요. 탈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는 뼈를 분석해 보니까 뼈가 다 녹아있죠. 분명히 필요한 뼈 이식도 했을 것이고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심어 주셨을 텐데도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고 이 자리는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자리에다 튼튼하게 심어줬고요. 심어드린 뼈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죠. 왜 처음엔 그렇게 빨리 녹았을까? 결국에는 물리학의 힘을 빌어서 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심어진 자리고요. 여기는 발치된 자리입니다. 처음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2달 뒤에 여기 뼈는 다 녹았고요. 결국에는 오셔서 저희는 여기다 다시 심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 심었던 임플란트는 2개월 뒤에 이렇게 폭탄이 돼서 다 뼈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쪽은 다행히 뼈가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많이 흡수가 돼 있고 든든한 뼈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이 위치에 다시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좀 아쉬웠던 게 여기에 발치된 상태였고요. 여기는 임플란트가 심었는데 이 뼈의 생성과 흡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의 주변 뼈가 다 녹아버리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안쪽에 심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것을 좀 고려해서 안쪽에 좀 튼튼하게 이렇게 심어드렸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생물학은 물리학을 거스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바깥쪽에는 에너지가 낮은 부위고 안쪽에는 혈행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 재생이 용이한 부위인데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심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런 경우는 다시 그 주변에 심을 때는 예전에 빠졌던 위치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안쪽으로 심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입천장 쪽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임플란트 성공을 위한 정말 성공적인 뼈 이식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3차원적인 공간을 고려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팩트를 더해자면 시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견고한 구조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격 구조가 결국 안쪽에서 서서히 성장합니다. 뼈 이식은 어떨까요? 때로는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점차적인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주변이 저작을 했을 때 주변 뼈가 더 강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명품 임플란트라면 한 번에 성공을 알 수는 없지만 오래 가고 10년, 20년을 가는 임플란트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기계적인 식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인 환경을 잘 유지시키는 부분에서의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혹시 원장님 환자분들한테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임플란트 뼈 이식에 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다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촬영하고 나서는 메타인지가 높아집니다. 저의 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시간에 오래 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명품 임플란트 그런 진료가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